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삼각형의 작도와 합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도들을 공부를 했죠. 오늘도 자, 컴퍼스를 이용해서 재미있게 삼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딱 한 가지로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결정 조건이죠. 우리가 평면의 결정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가 결국은 그 네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딱 한 개의 평면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은 딱 한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삼각형은 변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이 모양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세 변의 길이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자, 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더 크게 나올 때에만 삼각형의 모양이 하나로 나오게 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만들어지지 않는지는 우리 조금 있다가 작도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딱 하나로, 자, 끼인 각이라는 거는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도 삼각형의 모양은 단 한 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정말로 딱 한 가지로만 결정이 되는지 직접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정 조건 딱 한 개만 나오게 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를 해볼 건데, 작도를 하기 전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작도를 하도록 할게요. 삼각형에는 자, 변이 3개가 있고 각이 3개가 있죠. 그래서 6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그 요소들을 정리를 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각을 얘기를 할 때, 자, 꼭지점을 얘기를 할 때는 대문자로 써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할 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A, B, C를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A가 지금 보고 있는 A의 대변을 쓸 때 소문자로 해서 스몰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 B가 바라보고 있는 자, B의 대변, 자, 이런 걸 우리가 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스몰 b, 그리고 얘는 스몰 c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서로 C의 대변은 AB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BC라는 변의 대각은 각 A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변이나 대각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작도라는 건 눈금이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할 때 여러분이 자를 이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컴퍼스를 이용해서 같은 길이를 우리가 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A라는 A를 먼저 우리가 작도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A 길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다가 직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똑같은 걸 한번 여기에다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잘 이용해서 똑같은 길이를 찾아줘야 되니까, 자, 요렇게, 아이고,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똑같이 해서,
자, 여기에서 같은 길이만큼을 그대로 해서 갖다가 돌려주면 여기 길이가 A가 된다. 이렇게 작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길이를 이제 작도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B의 길이를 작도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아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지금 A의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러면 A의 길이와 B 더하기 C를 비교했을 때 반드시 A가 더 작아야 삼각형의 모양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더 작아버리면 교점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B의 길이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작도를 해서 자, 여기가 지금 B의 길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를 2번. 그러면 자, B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뭐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데 자,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여기가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길이 똑같이 해서 이제 교점만 찾아주면 되겠어요. 2번에서 한 거하고 교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3번. 자, 3번 됐으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해서 교점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두 번째 거 원하고 겨우 간신히 만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길이가 더 되는 거니까 원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3번 해주면 교점이 여기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2의 반지름과 3의 반지름이 요 A보다 더 작아버리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지 교점이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교점하고 아까 처음에 했던 점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길이 변 A였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을 써줄 때는 A, B, C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가 작도됐어요. 자, 여러분도 꼭 같이 한번 작도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도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이때 반드시 삼각형의 모양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끼인 각이 아니고 다른 쪽 각이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의 모양이 당연히 하나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죠? 이런 건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텔레파시를 막 보내줘야 돼요. 궁금하다고 꼭 해달라고. 그래야 선생님 안 잊어버리고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하나로 결정되는지 작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길이는 어느 거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A라는 길이를 먼저 아까 했던 것처럼 작도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삼각형을 그릴 때 보통은 아까 선생님이 6요소 얘기하면서 그려줬던 것처럼 꼭지점 A, B, C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여기 A가 나와 있으면 점 A가 여기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A의 길이를 한번 우리가 똑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길이 찾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의 길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A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는 변 C의 길이 그리고 각 B의 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작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의 크기를 먼저 작도를 해서 찾아주는 게 조금 그림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변을 하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각을 먼저 해서 작도를 하도록 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복습할 때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각 B하고 똑같은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각의 이동 기억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A 꼭지점 B가 여기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B 이렇게 해서 반지름의 길이 똑같이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자가 하나도 안 보이겠는데요? 나만 보이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길이 똑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좀 작네요, 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슝. 자, 너무 작아갖고 잘 안 되는데요. 자, 슝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길이 찾았어요. 여기 3번.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니까 여기에 3번에서 교점이 생겼으면 각 B를 여러분이 이제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 교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똑같은 각 B의 크기가 똑같이 작도가 됐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C의 길이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C의 길이 똑같이 작도 슝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몇 번인가요? 4번. 그러면 C는 꼭지점 C, 각 C에 대한 대각이니까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C가 올 거니까 C에 대한 대변은 여기 나오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C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같은 길이 똑같이 해서 여기 B에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각 B하고의 교점을 찾아주면 이게 마지막 이렇게 해서 번호도 잘 쓰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을 여기가 꼭지점 A, B, C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작도를 했으면 이 요소들을 다 써줘야 돼요.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작도 순서 놓치지 않고 같이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작도하는 거, 여기서도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거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각을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같은 변의 길이를 이동시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컴퍼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방법만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반드시 직접 작도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 완전 정확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 이렇게 작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길이를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B하고 각 C 각의 크기를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여기 해가지고 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 이동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각 B의 크기가 똑같이 작도가 됐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지금 C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각 C의 크기를 여기에서 또 작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각 C가 조금 더 크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C 되면서 지금 1번 여기 써갖고 헷갈리겠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해주면 A, B, C가 다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하나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결정 조건 하면서 선생님이 결정 조건이 딱 3가지가 있다고, 그게 아닌 경우는 안 된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너무 궁금하다는 텔레파시를 마구마구 보내갖고 선생님이 빨리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6요소 중에 세 변과 세 각이 있었죠.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나요? 세 각의 크기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자, 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60도, 여기 70도, 50도라고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각의 크기가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은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걸 우리가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하고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어때요? 요거는 동의각이니까 70도, 여기는 또 50도 이렇게 돼서 70도, 60도, 50도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또 나오고요. 또 어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역시 평행하게 그어주면 평행선의 성질, 동의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여기도 70도, 50도 되니까 각의 크기가 3개가 주어진다면 삼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매우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러한 도형들을 우리는 서로 닮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결정 조건,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삼각형이 아까 하나로 작도되는 거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미리 여러분한테 툭 하고 던져줬죠. 궁금해 하라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니라 그냥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는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우리가 작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AB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A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AB와 AC 사이에 껴있는 각은 각 A죠. 각 A를 줘야 되는데 각 A가 아니라 무슨 각을 줬냐면 각 B를 줬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는 삼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 작도를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컴퍼스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먼저 우리가 똑같이 해서 AB를 작도를 한 후에 AC의 길이를 하는 것보다 각 B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 B의 크기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작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각 B도 작도가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AC의 길이를 여기 A에서부터 우리가 작도를 해주면 되죠? A에서부터 C까지. 여기서 A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컴퍼스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니까 컴퍼스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선생님 손이 컴퍼스만큼 정확하다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각 B 했던 거를 그대로 연장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몇 번 만났어요? 2번 만났죠? 컴퍼스를 여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작도를 해보면 A씨의 길이를 여기서 그리다가 B하고 한 번 만나면 거기에서 멈추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건 결정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길이를 정확하게 해서 그려가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연장선하고 2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각형이 A, B, C 이런 모양으로 작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C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길이도 똑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C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 A, B 이렇게 생긴 삼각형 또는 C, A, B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어서 두 개의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삼각형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2개로 작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중요. 자, 이제 세 번째 결정 조건은 아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한 개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한 변과 양 끝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냥 한 변과 두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모양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각이 이렇게 여기 지금 70도 그리고 또 하나의 각은 50도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70도 50도 두 개의 각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또 길이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여기 길이를 우리가 뭐 5cm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요 모양으로 삼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각이 나오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줄 수 있죠. 아까 저기 했던 것처럼 여기 70도 그리고 여기 60도 여기 50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5cm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 길이가 5cm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은 한 개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모르잖아요. 여기가 5cm인지 여기가 5cm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5cm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변이 5cm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경우에 삼각형은 몇 개로 작도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한 변과 끼인 각이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라 두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삼각형이 세 개로 작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반드시 하나만 되는 거였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 그런데 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삼각형이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삼각형이 한 개였는데 얘는 어때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직접 작도를 해봤더니 아까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선생님이 완전 중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변과 양 끝각이 아니라 그냥 두 각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3개로 작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도하면서 이미 합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자, 합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우리 합동이라고 하나요? 자, 하나의 평면 도형이 있을 때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평면 도형에
완전히 포개어질 때 우리는 두 도형을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두 도형이 합동이 되면 서로 포개진다 그랬어요. 포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포개어지는 점, 포개어지는 변, 포개어지는 각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포개지는 변을 대응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포개지는 점을 대응점, 대응각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합동을 쓸 때는 대응하는 순서를 꼭 맞춰서 포개지는 점의 위치나 포개지는 변의 위치를 꼭 맞춰서 여러분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이 있어요. 자,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 되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성질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자,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그죠? 대응변의 길이. 당연히 서로 똑같죠? 자,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 되면 대응각의 크기도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게 되겠죠? 자,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합동이 될 때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도 증명할 때 합동을 이용해서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합동을 표현을 해줄 때는 두 개의 도형 P와 Q가 합동이다. 그러면 우리는 합동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등호를 3개를 해서 P와 Q가 합동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여기에서 P와 Q가 같다. 도형의 P와 Q가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동을 쓸 때는 반드시 이거를 3개를 해서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거 정확한 기호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제 도형의 합동을 공부를 했고 지금 이 단원에서는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합동이라는 게 아까 한 평면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른 평면 도형에 포개할 수 있을 때 합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삼각형을 맨날 갖다 놓고 갖다가 포개 볼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직접 포개 보지 않고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라는 그 조건은 없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조건도 우리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삼각형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두 삼각형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딱 한 가지 모양으로만 결정이 되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갖다가 포개보지 않아도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것을 이걸 또 우리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했죠?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SSS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S가 뭐라 그랬어요? S는 사이드 해서 변의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SSS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결정 조건은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번째 합동 조건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첫 번째 것처럼 간단하게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SAS 합동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 이것을 어차피 S 두 개니까 SSA 합동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호가 지금 요 기호가 여기 있는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응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는 말이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싶은 학생들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반드시 SAS 합동 이렇게 써야 되겠고 자, S는 사이드 그리고 A는 앵글이라 그랬죠? 앵글. 자, 앵글 뭔가요? 앵글 이렇게 쓰나요? 선생님 맨날 쓸 때마다 앵글하고 엔젤하고 어찌나 헷갈리는지 자, 이렇게 해서 A는 각의 약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동 조건은 뭘까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자, 역시 결정 조건 세 번째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여기에도 양끝각 꼭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합동 조건을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S가 가운데 살짝 들어가 주시면서 AS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정 조건과 합동을 이용해서 삼각형 이제 예제를 풀어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결정 조건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하지만 주의할 것들이 꼭 있었어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끼인 각인지 꼭 확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자, 이때는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단 작아야 나머지 한 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결정 조건과 주의해야 될 것까지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변 AB와 BC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는데 AB와 BC 사이에 껴있는 각은 B죠, B. 각 B가 주어져야 되는데 각 A 주어졌어요.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AB, BC, AC.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서 되나 하고 봤더니 두 개를 쇼숑 더해서 9밖에 안 되죠?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각 주어져 있고 변, 각. 자, 한 변과 두 각, 양 끝각, A, B의 양 끝각이 양쪽에 주어져 있는데 봤더니 벌써 190도. 삼각형이 안 되겠네요. 자, 세 번째, 50도, 60도, 70도. 자, 이 경우는 삼각형 무지무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각 A, 각 B, 각 변, BC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 변과 양 끝각 아닌데? 그러면 답이 없나요? 자, 답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답이 없나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봅니다. BC가 주어져 있으면 각 B와 각 C가 주어져야 되는데 A와 B가 주어져 있어요. 자, A와 B가 주어져 있으면 각 C가 몇 도 나오나요? 각 C 120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5번은,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5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A와 3, 5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이 결정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결정 조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A, 3, 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하고 5하고의 대소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이 될 거면 첫 번째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되고요. A가 가장 긴 변일 때, 그리고 A가 가장 긴 변이 아니고 O가 가장 긴 변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A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자, A가 3 더하기 5를 한 것보다 반드시 어때야 돼요?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8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최대변이 아니라 5가 최대변일 때. 자, 5가 최대변이 되면 여기에서는 5가 A 더하기 3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는 A의 범위가 이렇게 금방 나왔는데 두 번째 거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호로 지금 식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이 부등식을 초등학교 때 잠깐 배우기는 했지만 중학교 2학년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여러분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주의할 거는 A, 요 미지수가 있는 곳이 반드시 양수가 되도록 부등식을 풀어주면 큰 무리 없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푸는 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미지수가 있는 곳을 반드시 양수가 되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등식을 푸는 거랑 비슷해요. 이항을 똑같이 시켜주고 양변을 또 똑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만 양수되도록 주의를 해주면 A 있고 3이 이항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죠. 부호 바뀌면서 이항이 되는 거니까 5-3 해서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A가 8보다 작다 나왔고 여기에서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을 이루기 위한 A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이하는 것까지 좀 신경 쓰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삼각형 ACD와 이 CB가 각각 정삼각형일 때 AE의 길이와 DB의 길이, 자, 이게 노란색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라는 문제고, 합동에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서 두 도형의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있었죠? 그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자, AE와 DB가 대응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찾아줘야 되는데, ACD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서로 똑같다라는 것이고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CB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길이가 같은 이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AE의 길이가 들어있는 삼각형, 자, AEC, AEB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B의 길이가 들어있는 삼각형 DBC, DBA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개 중에서 어떻게 두 개가 합동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줘야 되겠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AE가 들어있는 삼각형에서 AEC라는 삼각형은, 자, 여기 변의 길이들이 지금 정삼각형의 변이고요. 그 다음에 ABC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 되고 있고 얘는 지금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DBC라는 것은 여기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또 들어있고, DBA라는 거는 여기 지금 정삼각형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금 DBA가 들어있는 건 여기가 정삼각형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줄 때는 삼각형이 AE와 DB의 길이가 들어있으면서 정삼각형이어서 벌써 두 개의 변, 그리고 DCB에서 정삼각형에서 두 개의 변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삼각형 ACE와 DCB가 합동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자, 정삼각형 길이 같은 거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금방금방 확인해 볼까요? AC의 길이하고 DC의 길이가 똑같고, 또 CE의 길이와 그리고 CB의 길이도 똑같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두 변 합동일 때 두 변의 길이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합동 조건에서 나머지 한 변 또는 끼인각 이용해주면 되겠는데, 나머지 한 변은 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가 지금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끼인각 해줘야 되겠네요. 끼인각. 자,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 A, C, E 그리고 또 끼인각 D, C, B가 같다면 합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노란색 들었어요. 여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 C, E라는 각을 보면 여기가 정삼각형이어서 60도, 그리고 여기 각 해서 지금 ACE라는 각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DCB라는 것도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리고 이 각이 똑같이 가운데 껴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각이 서로 같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조건 나왔습니다. 두 개의 변과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합동이다라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ACE라는 것과 삼각형 DCB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합동인 건 반드시 3개 써줘야 되고, 대응 점의 순서를 반드시 맞춰주시고, 그리고 합동 조건까지 잊지 말고 잘 써줘야 돼요. 얘는 지금 SAS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인 AE와 DB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같은 그림에서 이번에는 이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합동이다, 여기 길이 같다라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의 크기 구하는 것까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를 찾는 것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X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삼각형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 PAB라는 삼각형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지금 PAB라는 삼각형에서 각 X라는 것은 삼각형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를 이용을 할 거냐면, 삼각형에서 이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하죠. 요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 x의 크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PAB에서 삼각형 PAB라는 삼각형에서 x가 외곽이 되죠. 그래서 x는 누구랑 누굴 더해주면 되냐면 여기를 더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a 더하기 b가 몇 도일까?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서 우리 합동인 거 이용했죠. 합동해서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걸 이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에서 각 A에 대응하는 거, 요 삼각형에서 각 D에 대응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대한 대응각이 여기가 A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B에 대한 대응각까지 찾아서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지 마시고 A나 B 둘 중에서 하나만 이용해서 얘에 대한 대응각이 A가 되니까 그러면 이 A하고 B를 더해서 몇 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다시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에서 해줘야 되겠어요. 자, DCB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DCB에서 또 A 더하기 B가 외곽이 되고 있죠. 여기가 외곽이 되고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되고 있어요? 60도가 되네요. 그래서 각 X는 A 더하기 B 60도 외곽 삼각형 두 내각의 합이 여기 외곽의 크기하고 같으니까 P2의 크기는 60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고요. BD의 길이와 CE의 길이, AF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이 정삼각형임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그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서 수업을 마지막까지 잘 듣도록 하시고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거면 PQ와 QR, PR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길이가 들어가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보여주자니 뭐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PQ의 길이나 QR, PR이 들어가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다른 좀 더 쉽게 보이는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길이를 다른 대응변의 길이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길이 같다라는 걸 보여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 그림에는 합동인 삼각형이 매우 많거든요. 제일 먼저 보이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가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보이셨을라나? 자,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 자, 선생님 ABD 하나 잡아줬어요. 그럼 나머지 거 쭉 보이시죠? 삼각형 BCE라는 삼각형 그리고 삼각형 CAF라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고요. 자, 요거 기호 주의하시고 대응 점의 순서 주의하시고 합동 조건까지 간단한 거라서 합동 조건 선생님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게요. SAS로 합동이 되고 있죠. 세 개가 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합동이 됐기 때문에 요 대응변의 길이인 AD의 길이와 그리고 BE의 길이 그리고 또 누가 같나요? CF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하나 보여줄 수가 있고요. 대응각의 크기, 요 삼각형이 세 개가 합동이니까 대응각, 자, 요각 그리고 또 얘하고 대응각 요거 그리고 대응각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고 또 하나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도 서로 대응각이 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지금 어때요?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대응각이 선생님이 지금 자 여러분 선생님 틀린 거 찾아냈죠? 그죠? 선생님이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각이 아니라 대응각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 세 개가 또 합동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합동인가요? 삼각형 AFP 그리고 삼각형 BDQ 그리고 삼각형 CER이 합동이 되고 이번에는 SAS가 아니라 ASA로 합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또 합동이 됐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인 누구? FP의 길이. 자, FP의 길이하고 그리고 또 누가 같나요? FP의 길이하고 DQ의 길이하고 자, 그리고 이 아래 길이하고 서로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응면 하나 더 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A부터 P까지 길이, 그리고 B부터 Q까지의 길이, 그리고 C부터 R까지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AD에서 2번 FP와 그리고 여기서 지금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 길이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선생님. 자, PQ의 길이.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에서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빼주고 그리고 Q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를 빼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AD하고 BE의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BE의 길이에서 또 AP의 길이하고 BQ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BQ의 길이를 빼주고 또 RE의 길이를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누가 나오게 되나요? 그러죠. QR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해주면 PQ와 QR과 그리고 PR의 길이도 모두 다 똑같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세 개의 대응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서 삼각형 PQR은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에는 합동이 되는 삼각형이 매우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두 세트, 두 쌍 찾아줬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또 어떻게 합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집에서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